혹시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간헐적 단식이나 단식을 해본 경험은 있으신가요?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 경우는 진료를 보면서 다이어트 환자분들에게 간헐적 단식을 적용해 봤는데 초반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생각보다 체중 감량이 미비하고 요요도 발생하여서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제목이 간헐적 단식이 아닌 찐 단식을 해야 한다였죠. 단식이나 간헐적 단식 같은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식의 효과와 실제 단식을 잘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왜 간헐적이 아닌 찐 단식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간헐적 단식과 단식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시간 미만을 지속하는 단기 단식을 간헐적 단식이라 칭하고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장기 절식이 단식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3일 이상의 절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단식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간헐적 단식이 아닌 단식을 해야 할까요? 잠깐 중앙일보와 국내 비만 연구 권위자이신 고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교수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잠깐 보시면 뉴욕타임즈는 과학자들이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기사화했습니다. 이에 오 교수는 간헐적 단식이든 다른 방식이든 거의 모든 다이어트들은 초기 효과가 나다가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사라진다. 이번 연구가 그것을 입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미국 영양식이요법 학회지에서 99년에서 2014년까지 40세 이상 2만 4천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이 그룹에서 사망한 4,175명을 추적 조사를 해보니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경우 심혈관 질환이 높아졌으며 점심이나 저녁을 거르는 경우에도 모든 원인의 사망 위험이 높아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럼 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간헐적 단식 좋은 거 아니었나? 이유는 우리 몸이 그런 상황에 적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사 패턴만 바꿔도 살은 빠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은 적응을 마치고 대응을 시작합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이구나 하면서 생존을 위해 체지방을 축적하는 것이죠. 체지방 축적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다들 아시죠? 그에 비해 단식은 우리 몸에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정해진 시간을 지켜야 되고 루틴화되는데요. 이것이 길어지면 몸이 적응할 시간이 생기게 되는데 단식은 아무 때나 실행할 수 있고 마음대로 끝낼 수 있으니까 몸이 적응할 시간이 없어진 셈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식사를 거르는 패턴이 다음 식사 때 보상으로 작용하여서 폭식을 유발합니다. 이는 포도당 대사의 부담을 야기하고 인체 대사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단식은 과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 며칠씩 굶어본 경험들 다들 한 번씩 있으실 텐데요. 왜 오랜 시간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안 고프지 않던가요? 실제 연구에서도 단식을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욕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나 먹는 것을 제한하는 일반적인 다이어트들은 시행할 때 몸이 기하 모드로 돌입을 합니다. 일종의 절전 모드인데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대사가 주는데 이로 인해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들어서 활력이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들이 힘든 이유입니다. 단식 중에는 노르에피네프린 증가로 오히려 휴식 시에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하여서 체지방이 연소되고 아드레날린 분비로 인해 에너지는 증대되는데 성장 호르몬의 영향으로 근육과 뼈는 보존되는 신기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에너지는 많아지는데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단식이 5일차가 되면 성장 호르몬의 수치는 2배까지 증가합니다. 이는 체중이 감소하고 체지방, 혈당, 혈압이 내려가면서 활력이 생기고 가벼워지는 등의 수많은 단식의 장점 중 단연코 으뜸인 효과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단식하는 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3일, 5일, 7일 등의 단식이 있으며 더 긴 단식도 있습니다. 단식의 시행 시기는 본인 스케줄에 맞춰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3일이나 5일 단식을 권장합니다. 너무 긴 단식은 소위 전문가들의 영역이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식은 2일차가 가장 힘듭니다. 때문에 단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을 먹는 혹은 아침 점심을 먹고 저녁을 굶는 하루 2끼 먹는 16시간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아까는 간헐적 단식 안 좋다면서요? 영상 초반 교수님 인터뷰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 있었죠. 소위 적응 기간을 끝내기 전
단식을 하기 위한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좀 익숙해졌다는 느낌이 드시면 3일 단식을 시도해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몇 번씩 시도해보다 보면 할만해집니다. 2일 정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단식 시간이 길어지면 식욕이 준다고 했죠? 단식하기 전에 커피, 차, 물을 취향대로 준비해주세요. 설탕, 꿀, 시럽,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는 넣으시면 안됩니다. 원칙은 마시고 나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사골국인데요. 국물이나 생선의 뼈를 구워서 약간의 소금을 넣고 끓여줍니다. 단식 시에 부족해질 수 있는 나트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보충해준과 동시에 공복감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습니다. 단식할 때 오는 배고픔은 소나기와 같아서 막 몰아쳐내리다가 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럴 때 잠깐만 따뜻한 사골국 마시면서 피해 계시면 됩니다. 국물이 끝내줘요. 단식은 비정기적으로 3-4개월에 한번 시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단식을 하는 동안 일상에서는 특별한 변화 없이 생활하시고요. 과격한 운동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식을 하시면서 비타민제나 유산균, 기운을 보충해주는 한약 등은 복용하시면서 해도 괜찮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와 BMI 18.5 이하의 저체중은 단식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자의 경우 저체중인 사람은 단식을 할 경우 생리주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식을 하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성포 환자는 의료진의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 철분제, 메트포민 같은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경우도 의사의 컨설트가 필요합니다. 내용에는 담고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 노화와 치매, 생체 시계를 낮추는 방법으로 단식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인 지금 여러분도 단식을 한번 시작해보세요.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가능한 도 내에서 최대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건장이었습니다.